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공간은 대한민국 생존 작가 문학관 1호입니다. 다 작고하신 분들 문학관으로 거의 일관되게 이렇게 해서 지금 최초로 이 문학관이 생기기 전에는 거의 다 작고하신 분들만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문학관을 지어드렸습니다. 당시 그 정갑철 화천 군수님께서 그 삼선 군수님이셨는데 살아 계실 때도 잘 모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잘 모시고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강행해서 결사 반대를 무릅쓰고 많은 분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알지도 못하는 놈이 들어오는데 국고를 거의 100억 넘게 투자를 해서 문학관을 짓느냐 이래서 아우성들이었었는데 갑자기 제가 여기 들어온다는 소식 듣고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한 달 만에 땅값이 7배로 뛰었습니다. 와 세긴 센 놈이구나 이래가지고 어쨌든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문학관이 지어졌죠. 사실은 가까운 양구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딱 진품 손바닥만한 거 7점 가지고 연 10억씩 지원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이회수 문학관은 1년 중 1억 지원받고 거기서 전기세 내고 직원들 봉급 드리고 가끔은 제 사비 털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몽땅 다 오늘 감상하신 건 전부 진품입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작가도 진품입니다. 예. 캐럴이 지금 크리스마스인데요, 그죠? 가까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사실은 캐럴이 잘 안 들립니다 요즘.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저작권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들은 괜찮답니다. 그러니까 이회수 문학관도 그 자영업이니까 어쨌든 간에 캐롤을 한 곡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은평 구청장님께서 축사를 했는데 천상병 선생님은 소풍 왔다 간다 그러셨고요. 중강 선생님은 괜히 왔다 갔다. 이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회수는 좀 더 살다 간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위 절제 완전히 위를 다 잘라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메추리알 2개 정도의 한 끼에 2개 정도의 분량의 식사를 하고 8번씩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다들 개무시해버리고 그냥 지가 먹고 싶은 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늘 관람객들이 오시면 건강을 엄청나게 염려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모니카를 부르는 것도 또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제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폐 기능 검사를 했는데 45였었는데 50으로 올랐어요. 뛰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건강해졌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 그러죠. 근데 왜 우리가 불행할까요? 정작 사실은 정말 행복하냐고 물으면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시면서도 막상 행복하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가치관만 조금 우리가 수정을 하면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약육 강식이라는 말 당연시하면서 받아들이고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생존 경쟁이라는 말도 당연시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인간의 법칙은 아닙니다. 정글의 법칙이죠. 동물들이나 통용되는 동물들에게나 통용되는 사실은 법칙입니다.
생존이 적어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존은 공존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만물들보다 지능이 우수해서 만물을 아주 최단시간에 멸살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은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가슴과 영혼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사실은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가슴과 영혼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과 다른 생물들이 다른 점 딱 한 가지입니다. 문자를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책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 문자가 있다는 것은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가슴과 영혼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도구를 간직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세종대왕이 위대한 이유는 세계 최고의 문자를 창제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가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말과 같습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존재, 이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대개 다 그렇습니다. 남을 배려를 많이 하고 그리고 사실 1인칭 단수 주어보다는 1인칭 복수 주어를 많이 사용하죠. 예? 뭐 I, my, me 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뭐 우리 집, 우리 차, 지 혼자 살아도 우리 집이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 뭐 우리 나라, 예? 마누라는 지 건데도 우리 마누라라 그래. 예? 참 이상한 그 국민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런데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IT 산업의 1, 2위를 다투고 있고 전자 산업의 1,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세계 기능 올림픽에서 19연패 19번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심지어는 중국한테 1위를 뺏겨버렸어요. 중국이 금메달을 따고 우리가 은메달입니다. 근데 그렇게 위대한 사실은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로부터 기술력, 잠재력, 경쟁력을 모두 인정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만든, 여러분 우리 주변 국가를 한번 보세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거 다 사실은 문화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막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쓰러지지 않고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아직도 버티게 만드는 정신, 이것이 선비 정신일까요? 대개 보면 선비들은 옛부터 지금까지 권력의 눈치 보기 바쁘고 비굴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반 정신일까요? 양반 정신, 갑질의 원조입니다. 예. 그리고 노동력 착취의 선봉이 돼 왔죠. 예,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만든 정신, 아까 기능 올림픽에서 19연패를 했듯이 바로 장인 정신입니다. 장인은 자기가 쓰는 물건은 대충 만듭니다. 그러나 남이 쓰는 물건은 온갖 정성을 다 바쳐서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만들죠. 예. 이 정신이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정신입니다. 만물의 영장다운 것이죠. 인간이 행복해지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인간답게 사유하고 인간답게 행동하고 그리고 인간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거의 동물하고 비슷한 놈들도 많이 삽니다. 동물하고 비슷한 생각, 동물하고 비슷한 행동,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의 고위직에 있는 놈들이 국민 보고 백성들한테 개, 돼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고위직도 그 새끼는 고위직을 반감해야 될 놈이고 그놈이 내가 볼 땐 개, 돼지야. 어쨌건 간에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만물의 영장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다른 생명체들과 구분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자입니다. 그 거룩한 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짐승이나 벌레처럼 살아가는 놈들이 주변에 있고 그놈들하고 같이 사는데 이거 속상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죠. 그리고 말입니다. 정말로 물질의 풍요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올해 OECD 국가 중에서 경제력 11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54위예요. 거의 바닥치기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인생의 소중한 것,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고 그래서 3포 세대로 출발해서 나중에 거기에 소중한 것 2가지를 더 포기합니다. 그래서 5포 세대, 거기다 4가지 더 섞어서 9포 세대가 되고 요새는 M포 세대입니다. 무한정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 전체를 다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사람보다 돈을 더 중시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아니,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취업 못하면 그거는 인생 다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가치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돈이 제일은 아닙니다. 돈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둘러보면 인간은 3가지 소중한 존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인간은 물질적 에너지의 집합체이죠. 몸은 바로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에너지의 집합체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에너지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신이라고 하고 인간을 정기신 삼합체라고 합니다. 촛불을 한번 보십시오. 촛불은 몸체를 구성하고 있는 파라핀 덩어리, 그 다음에 의지를 표상하는 의지와 정신을 표상하는 심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초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였을 때 그 영혼에 해당하는 초의 진정한 가치를 표상하는 불을 붙였을 때 초가 완성됩니다. 초가 불을 붙인다는 뜻은 뭡니까? 자기를 밝힌다는 뜻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초들은 자기 자신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다른 수많은 사물들을 빛의 세계로 끌어낼 수 있는 힘, 기능,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촛불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사실은 세계로부터 존경받고 있습니다. 총소리 한 방,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오랜 부패, 부정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바꿨습니다. 전 세계가 사실은 거룩해하고 기억합니다. 민주국가들은 다. 저는 흔히 저를 조국 좌빨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저 트위터에서
돌직구 많이 날리거든요. 예? 사이다스러운 발언 뭐 돌직구 많이 날리는데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 블로그에서 그야말로 시대의 불의와 예? 왜곡된 현상들을 갖다가 늘 비판하시고 고발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삶이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는가를 늘 모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제가 종북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화천은 최북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종북이죠. 그러니까 양구, 인제, 화천 제가 초등학교만 옮겨 다닌 데가 그렇습니다. 예? 최북단이고 그리고 다 접경 지역이었어요. 근데 좌빨은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은 화랑 무공훈장을 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계시고 저도 속칭 와르바시 군번 1로 시작하는 군번입니다. 1184. 예? 이 군번은요 끔찍한 지옥 군대입니다. 알고 보면 훈련 받을 때 푸에블로가 납북됐고 자대 배치 받았을 때 김신조가 넘어왔어요. 고참들이 제대 특명 받아놓고 무제한 연기되었습니다. 그냥 쫄병 밟아 대는 재미로 살던 군대였어요. 34개월 15일 박박 기다가 제대했습니다. 육군 병장입니다. 제가 예비역. 예? 아들 둘인데 다 병력을 필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고위직 중에서 자기 아들 해외 유학 보내고 고의로 국적 바꾸고 병력 미필하는 놈들 숱하게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미필하고 자기 아들도 미필하고 사돈의 8촌까지 미필하는 놈들 숱하게 많아요. 고위직 반납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놈들, 부끄러움 모르는 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짐승하고 가까워지는 거고 인간다움을 잃어가고 그리고 그런 세상은 어둡고 우울한 세상입니다.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세상이죠. 예? 예. 세상을 보다 좀 밝게 그리고 따뜻하게 만드는데 기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사를 잊어버립니다. 예. 아까 제가 약육강식이나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글의 법칙이지 인간의 법칙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약자가 쓰러져 있으면 적어도 만물의 영장이라면 우리가 그리고 인간이라면은 짓밟거나 잡아먹어서는 안 되죠. 비록 약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강자라 하더라도 짓밟거나 잡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약자가 쓰러져 있으면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우고 비록 힘겹고 다소 늦어지기는 하지만 목적지까지 함께 갈 수 있어야 인간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꿈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행복을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사실은 꿈에 대해서 너무 개념이 설정되지 않고 그리고 너무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령별로 사실은 꿈은 발달 단계가 다릅니다. 10대는 마늘 따자 꿈몽자를 써서 다몽기라고 합니다. 보는 쪽쪽 멋있으면 다 꿈이 됩니다. 예. 손흥민이 보면 축구 선수 되고 싶고, 예. 또 BTS 보면은 대번 그냥 아이돌 되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대는 마냥 남을 해롭게 만드는 꿈만 아니라면은 가만 내버려두면 그 꿈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예. 그래서 10대는 꿈이 많아서 다몽기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고 10대의 특성입니다. 근데 20대는 어떤가요? 20대
10대처럼 보는 쪽쪽 다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대는 내가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꿈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선택하는, 하나의 꿈을 선택하는, 내가 온 생애를 다 바쳐도 전혀 억울하거나 아깝지 않은 꿈 하나를 찾아내는 선몽기입니다. 꿈을 선택하는 시기라고 해서 선몽기라고 합니다. 30대는 내가 선택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미천을 버는 시기입니다. 정진기죠. 온 마음과 영혼과 몸을 다해서 다 바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연마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40대는 용비기입니다. 40대나 되어야 비늘을 번뜩거리면서 하늘을 나르는 용처럼 꿈을 펼치는 시기인데, 대한민국은 부모님도 학교도 다 20대에 그걸 이루길 바랍니다. 예. 초등학교 10대지 않아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10대입니다. 10대인데도 꿈 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꿈은 있어도 학원을 8개씩이나 다닙니다. 보통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은 도시 어린이들은 학원 8개씩 다녀요. 한 10시쯤 돼서 엄마 아빠 승용차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창문 징 하고 내리고 바깥을 내다보는 초등학교 4학년 표정들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초등학교 4학년이 아니라 40대, 예? 인생 다 포기하고, 예? 거의 찌들어 빠진 40대 얼굴입니다. 예? 적어도 20대에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분야가 있죠. 스포츠 분야하고 연예인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20대 넘고 30대만 되면 노인 취급받습니다. 예? 내리막길이에요. 예? 물론 개중에 가까스로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없고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없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자세히 보면 나쁜 것도 거느리고 있고, 나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또 다른 한쪽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돈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하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으로부터 빨리 탈출할수록 우리는 보다 진실한 행복 쪽으로 다가서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다워야 인간입니다. 인간이 동물처럼 살고 동물처럼 사고하고 동물 취급을 받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나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의자가 없으면 내가 내 의자 만들면 됩니다. 삶은 창조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은 그 사람 자신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존재 이유와 똑같은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은 그 시대에 두드러진 존재감을 표출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알고 보면 엄밀한 철학적 의미에서는 다 존재 이유와 가치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회수 문학관을 찾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문학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생존작가 문학관이고,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작고하신 문인들 예술가들을 찾아가셔서 애걸복걸을 하고 대성통곡을 하셔도 벌떡 일어나서 노래 불러드리거나 하모니카 불어드리거나 사인을 해드리거나 또는 기념사진을 찍어드리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